안녕하세요. 12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보조기억 장치의 특징, 그 특징 때문에 보조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 다시 말하면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읽거나 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조기억 장치의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 블록 단위로 읽고 쓴다고 얘기했죠. 보조기억 장치는 주로 하드디스크 형태의 보조기억 장치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 데이터를 조금 읽든지 데이터를 많이 읽든지 데이터를 읽거나 쓰기 위해서 데이터를 접근하게 되면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죠? 준비 시간이 99.9%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데이터를 조금 읽든 많이 읽든 거의 동일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조금밖에 없다 하더라도 한 번 갔을 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면 다음번에 또 가져올 데이터가 마침 내가 미리 가져왔던 데이터 안에 들어있으면 다시 갈 필요 없이 그 가져온 데이터를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한 번 읽어올 때 혹은 한 번 쓸 때 제법 큰 단위로 읽고 쓰는 것이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블록이라고 하는 보통 한 1KB 혹은 많으면 몇십 메가바이트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법 큰 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읽어오죠. 근데 내가 필요한 것은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온 그 많은 데이터의 일부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가져온 많은 데이터를 어디엔가 저장을 해놓고 거기서부터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요 주기억 장치에 내가 읽어온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영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버퍼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든 프로그램은 주기억 장치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주기억 장치에서 실행해야 실행이 빨라지니까.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주기억 장치에서 실행이 되고, 그 주기억 장치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기억 장치에 소위 램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제법 많은 양을 가지고 와서 메모리에 어떤 영역에 저장을 하고,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를 프로그램에서 가져가고, 또 필요하면 다시 여기서 가져가고, 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만큼 그때그때 가져가면 됩니다. 주기억 장치는 보통 10의 마이너스 9승, 나노세크라고 그러죠. 10의 마이너스 9승 단위로 시간이 걸리고, 보조기억 장치는 밀리세크 단위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둘의 속도가 1000만 배 차이가, 100만 배인가요? 네, 100만 배의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가지고 올 때 블록 단위로 많이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버퍼에 저장해 놓고, 일단 그렇게 저장해 놓고 난 다음에 주기억 장치 램에 있는 버퍼에서 읽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빨리 읽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데이터만큼 읽어갑니다. 어디서? 프로그램에서 읽어가는 거죠. 쓸 때는 그 반대 동작이죠.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쓸 때 디스크에 바로 쓰지 않고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씁니다. 다음 데이터도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씁니다. 이렇게 버퍼에 차례차례
쓴 다음에 하나의 블록만큼의 데이터가 쌓이면 어느 순간에 이걸 디스크 공간에 한꺼번에 저장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램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과 데이터를 접근하고 처리하는 방식과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구조, 그 저장 구조의 장단점, 특징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자료 구조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는 프로그램에서 램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그런 구조들을 배우는 것이 과목이고, 파일 구조는 램하고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보조기억 장치에 맞는 자료 구조, 보조기억 장치의 특징에 맞는 어떤 자료 구조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파일 구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의 자료 구조가 서로 다르고 서로 특징이 다른 이유는 기억 장치들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조기억 장치는 많이 읽어오든 적게 읽어오든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드는 시간이 비슷하다. 왜 그러냐면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읽어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파일의 구조는 이 블록 단위로 읽고 쓴다. 블록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블록 기반으로 파일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 단위로 하게 되면 주기억 장치의 버퍼라고 하는 완충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야 이 버퍼에 올려놓고 프로그램에서 이 버퍼에 데이터를 하나씩 필요한 데이터만큼 가지고 가서 쓰는 거죠. 기록할 때는 반대로, 변경할 때는 반대로 버퍼에다가 내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를 차례차례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한꺼번에 한 블록 단위로 디스크에다가 쓰는 이런 전략을 파일에서는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그 디스크 상에 레코드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이 파일은 무조건 블록 단위로 기록을 하고 블록 단위로 쓰기 때문에 레코드를 하나의 블록에 저장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레코드가 길이가 짧다. 그러면 이 블록에 저장하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작죠. 그러면 그걸 모아서 여러 레코드를 한 블록에 모아서 저장합니다. 이렇게 여러 레코드를 한 블록에 모아서 저장하는 것을 블록화한다 라고 그래서 영어로 블로킹이라고 그렇게 불렀었죠. 한 번에 몇 개의 레코드를 모아서 저장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블로킹 인수, 영어로는 블로킹 팩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블록 단위로 읽고 쓰기 위해서 블록에 레코드를 배치하다 보면 내가 사용하는 이 레코드가 크기가 블록의 크기만큼 딱 맞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면 블록의 크기는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파일을 쓰느냐, 과목 파일을 쓰느냐, 교수 파일을 쓰느냐, 그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파일들의 레코드들은 파일마다 길이가 다르단 말이죠. 그걸 같은 크기의 블록에 이 파일도 저장하고 저 파일도 저장하고 하다 보면 레코드를 이렇게 넣다가 보면 공간이 조금 남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개의 레코드를 다 넣을 수가 없어요. 넣으면 잘려요. 자, 이럴 경우에 넣을 수 있는 만큼만 잘라서 넣고
나머지를 다음번 블락에서 저장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마치 그 바지가 길이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을 신장 스팸 바지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음번 블록에까지 늘려서 스팬해서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스팬 방식, 한국말로는 신장 방식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다 저장하지 못하면 이 전체를 저장하지 않고 공간을 비워놓고 다음 블록에 그 레코드를 저장하는 이런 방식을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신장 방식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어쨌거나 레코드를 이제 신장 방식으로 할 것이냐 비신장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블럭 안에 레코드를 배치할 때. 자, 이 개념을 지난 앞에서 배웠는데, 자, 이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파일의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구조 과목을 대부분 배우셨을 텐데, 이 자료구조는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여러 가지 구조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 이유는 그 구조마다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데이터는 배열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어떤 데이터는 배열 형태로 하게 되면 시간도 느리고 저장 공간이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리 형태라든가 그래프 형태라든가 이런 이제 다른 자료 구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응용 분야에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용도에 맞춰서 배열을 사용할 것이냐, 연결 리스트를 사용할 것이냐, 트리 형태를 사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자기가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구조를 선택을 하듯이, 파일에도 그 파일을 저장하는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파일의 구조 중에서 기본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기억 장치에 파일을 저장할 때 하나의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선택사항,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이 기본 구조를 기본 파일의 기본 구조다 이렇게 부르고, 그 기본 기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순서 파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힙 파일 이렇게 부르는 구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순서 파일 또는 정렬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해시 파일, 해싱 기법을 사용하는 해시 파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데이터를 보조기억 장치, 즉 파일에 저장을 할 때 어떤 구조로 하나 정해서 그 구조 중에 하나를 정해서 저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파일을 저장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이 파일을 기본적으로 저장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이것들의 장단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하나로 선택해서 저장을 했는데 뭐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용도도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조적인 그것 말고도 다른 어떤 그 처리도 하는데, 연산 처리도 하는데, 이 기본 구조에 맞춰서 하나만 딱 해놓으면 그 기본 구조에 대해서만 효율적이지 다른 처리는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파일 구조 외에 기본적으로 파일을 저장해 놓고 그 외에 별도의 보조적인 이런 구조들을 더 둬서 필요하면 그런 보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 파일의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보조적인 자료 구조를 색인, 영어로는 인덱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16장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적인 접근 자료 구조 색인에 대해서는 16장에서 배우고, 이번 15장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 배우느냐면, 기본적으로 파일을 하나 저장하기 위해서는, 자, 보조기억 장치에 파일이 저장됩니다.
그럼 얘를 저장을 할 때 어쨌거나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파일에 저장하니까 저장할 때 기본적으로 파일에 어떤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이 기본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 중에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비순서 파일인데, 이 비순서 파일은 다른 말로는 정렬이 안 돼 있는 순차 파일이다. 순차라고 하는 것은 차례차례 뭐 이런 뜻이죠. 데이터를 차곡차곡 차례차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정렬이 안 돼 있다라고 그래서 정렬이 안 돼 있는 순차 파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뒤에 있는 정렬된 파일, 순서 파일, 원래 이게 순차 파일입니다. 원래 이게 순차 파일인데 사람들이 정렬이 안 돼 있는 것도 정렬이 안 돼 있는 순차 파일이다 이렇게 부르다 보니 그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정렬된 순차 파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기본적인 개념이 순서 파일, 순차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어쨌거나 차례차례 저장되어 있는데 정렬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또 하나가 해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싱 기법을 사용하는 그런 파일입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차례차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순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비순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레코드가 예를 들어서 학생 데이터, 학생 레코드다 그러면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이런 식으로 레코드가 차곡차곡 이렇게 차례차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학번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든가 이름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든가 데이터 자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렬되어져 있지 않고 들어온 순서대로 데이터를 그냥 쌓아 놓기만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4명의 학생의 레코드가 저장되어 있다. 5번째 학생이 들어온다. 그럼 여기 무조건 뒤에 넣는 거예요. 또 다음 학생이 온다. 그러면 또 뒤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차곡차곡 데이터 어떤 장작 더미를 쌓듯이, 집단 더미를 쌓듯이, 혹은 우리가 어떤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을 때 기존에 쌓여있는 책 위에 그냥 계속 들어오는 순서대로 책을 차곡차곡 쌓기만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 데이터 자체가 어디에 값의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는 이런 형태의 파일을 비순서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힙 파일이다. 이 힙이라는 게 장작 더미나 집단 더미나 이걸 차곡차곡 쌓여있는 어떤 쌓여있는 더미, 집단 더미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 이걸 힙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다른 말로 파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파일이라는 PILE는 우리가 파일을 부르는 영어의 FILE하고 너무 발음이 비슷하죠. 미국 사람들은 잘 구분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잘 구분하지 않으니까 파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둘은 영어 단어가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둘이 FILE, 파일하고 파일하고 헷갈리니까 그냥 힙 파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거나 이 힙 파일이든 파일이든 차곡차곡 쌓아놨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렬이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유닉스 혹은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이 리눅스 또는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 시스템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파일 구조밖에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 간단한 형태의 파일 구조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순서가 없는 들어오는 데이터를 차곡차곡 그냥 바이트 스트림 형태로 그냥 무조건 쭉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자기들 파일을 순차 파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뒤에 설명들을 정렬되어 있는 순서를 갖는 파일을 순차 파일이라고 보통 파일 구조에서는 불렀는데,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나오면서 반칙을 한 거죠. 자기들은 순서 없이 그냥 차곡차곡 쌓는 바이트 스트림 형태의 파일 구조인데 자기들을 순차 파일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 비순서 파일을 힙 파일이다 이렇게 부르다가 유닉스가 등장하면서부터는 헷갈리니까 순서를 갖지 않는 순차 파일, 비순서 순차 파일, 무순서 순차 파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는 그냥 빈순서 파일 혹은 힙 파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죠. 이 파일은 새로 들어오는 레코드를 그냥 파일의 맨 마지막에 그냥 추가, 어펜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데이터가 하나 들어온다. 어디 넣어야 될 것, 위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맨 뒤에 그냥 넣기만 하면 됩니다. 항상 그 맨 끝에다가 새로 넣는 거죠. 우리가 책상 위에 책을 분야별로 분류해서 쌓아 놓을 수도 있고 책의 제목에 가나다 순으로 쌓아 놓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새로 책이 하나 왔다 그러면 책상 위에 턱턱 올려놓기만 하면 간단하니까 그냥 그렇게 쌓아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비순서 파일은 새로 하나 뭔가를 추가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되니까, 맨 끝에 추가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장되어야 될 위치가 간단하기 때문에 삽입하는 것이, 새로 뭔가 하나 추가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한데, 단점은 뭐냐 하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레코드를 검색하려면 위에서부터 이제 차례차례 뒤져야 되는 거죠. 다른 순서가 없으니까. 어떤 제목의 책을 찾겠다 그랬을 때 위에서부터 이제 차례차례 뒤져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차례차례 앞에서부터 뒤져보는, 검색하는 이런 형태의 검색 방법을 선형 탐색이다. 선처럼 생겼다는 거죠. 리니어하게 선처럼 생겼다. 그 앞에서부터 일렬로 쭉 하나씩 뒤져보면서 찾는다. 이걸 선형 탐색이라고 합니다. 이 선형 탐색은 운 좋으면 맨 위에서 찾을 수도 있고 운 나쁘면 맨 끝에서 찾죠. 그래서 이 선형 탐색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조건의 데이터를 찾을 확률이 절반 정도 검색한다. 평균 한 절반 정도 찾아야 탐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 검색 시간이 절반 정도, 파일의 절반 정도를 검색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삽입은 빠른데 검색이 시간이 많이 느려지는 거죠. 만약에 어떤 값을 기준으로 차례차례 레코드를 검색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책의 이름에 가나다 순으로 책을 하나씩 다 검색하고 싶다. 학생의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차례차례 검색하고 싶다 혹은 출력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그 순서대로 정렬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정렬 순서대로 데이터를 하나씩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렬해 놓은 파일을 뒤에 설명드릴 순차 파일 또는 정렬된 순차 파일, 순서 파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장점이 있겠죠. 대신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비순서 파일, 힙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렬 없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점이 삽입이 빠르다. 새로 뭔가 하나 추가하는 것이 빠르다, 간단하다. 대신에 검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검색하는 것이 느리다. 만약에 이 검색을 어떤 값에 정렬 순서대로 값을
검색해 오고 싶다. 이러면 매번 파일을 다 뒤져 가지고 제일 빠른 것 찾고 그 다음 빠른 건 또 뭘까, 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찾고 이렇게 해서 매번 이렇게 파일 전체를 뒤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비순서 파일이 존재하는 이유,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의 삽입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데이터를 그냥 쭉 쌓아 놓기만 하면 된다. 그럴 때는 이 비순서 파일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비순서 파일의 장점이 뭐냐면 여기 들어오는 레코더의 종류가 서로 달라도 됩니다. 학생 레코더가 들어와도 넣을 수 있고, 학생 레코더가 아닌 과목 레코더가 있다 그러더라도 그냥 뒤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교수 데이터가 왔다, 뒤에 그냥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뒤에 그냥 이렇게 쭉 서로 다른 종류의 레코더들도 쭉 이렇게 쌓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파일에 같은 종류의 레코드만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레코드들, 학생도 집어넣고 과목도 집어넣고 교수도 집어넣고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도 그냥 쭉 넣을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레코더의 길이가 딱 정해져야 하는 건 아니죠. 레코더의 길이가 서로 달라도 뒤에 그냥 쭉 때려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의 레코더를 넣을 수 있습니다. 길이가 서로 달라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종류의 레코드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학생 데이터다, 여기 들어있는 레코드가 다 학생들에 대한 레코드입니다. 그렇지만 학생 레코드들마다 길이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소가 긴 형태의 주소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소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취미는 많아가지고 취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가 없어서 혹은 한두 개밖에 없어서 짧을 수도 있고, 그래서 레코드마다 들어있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레코드마다 길이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파일의 레코드를 똑같은 길이로 하느냐, 그걸 고정 길이 레코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다른 길이로 레코드를 만드느냐, 그걸 가변 길이 레코드 방식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같은 학생 데이터라 하더라도 모두 다 똑같은 길이로, 고정 길이로 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고정 길이로 하게 되면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그 길이를 다 사용하지만 길이가 짧은, 정보가 작은 학생의 경우에는 항상 고정 길이를 사용하니까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이 많을 수 있죠. 그래서 고정 길이로 하게 되면 저장 공간의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이는 다 똑같이 맞출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있는 데이터만 표현하겠다 그러면 가변 길이로, 첫 번째 학생은 레코드 길이를 뭐 100바이트를 사용하고, 두 번째 학생은 150바이트를 사용하고, 세 번째 학생은 뭐 70바이트를 사용하고, 사용하는 정보의 양만큼만 서로 다른 길이로 할 수 있죠. 이걸 가변 길이 레코드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가변 길이 레코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저장 효율은 좋을 수 있지만 검색하는 것이 너무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 공간의 효율이 좀 낮아지더라도 검색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고정 길이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장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가변 길이로 할 수 있는데, 이 가변 길이를 쉽게 삽입하는 방법은, 검색은 뭐 느릴 수밖에 없지만 쉽게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비순서 파일을 사용하게 되면 차례차례 넣기만 하면 되니까 가변 길이가 됐든 서로 다른 종류의 레코더가 됐든 차례차례 넣을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비순서 파일은 신장 방식이든 비신장 방식이든 사용할 수 있지만, 보통 파일에서는 비신장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개의 파일은 비신장 방식을 사용한다. 비신장 방식은 늘어나지 않는다 라고 그랬죠. 레코드를 쭉 블럭에 모아서 넣다가 그 블럭의 끝부분에 마지막 한 블럭을 넣기에는 양이 작다 그러면 다음 블럭까지 이어서 걸쳐서
신장시켜서 레코드를 저장하지 않고 끝에 남아있는 부족한 공간은 비워놓고 다음 레코드를 그 다음 블록에 새로운 블록에 새롭게 저장하는 것, 이걸 비신장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신장 방식을 보통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순서 파일은 꼭 비신장 방식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대개의 경우에 비신장 방식이 검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비신장 방식을 선호하는데, 어쨌거나 비신장 방식을 사용을 할 경우, 그리고 파일에 블록이 한 파일에 레코드를 저장하는, 한 파일을 구성하는 블록을 디스크 공간에서 연속적으로 할당했다 라고 하면, 레코드의 길이가 고정 길이인 경우, 항상 레코드의 길이가 똑같다 라고 하게 되면, 연속된 블록에 저장을 하면 레코드의 위치를 알면, 레코드의 순서, 레코드가 5번째다, 10번째다, 100번째다, 레코드의 위치만 알면, 이게 비순서 파일이긴 하지만 레코드의 위치만 알면 그 위치의 레코드를 바로 읽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파일의 시작 위치가 있고, 한 블록에 레코드가 몇 개씩 들어가고, 그 레코드가 고정 길이를 하니까 항상 똑같은 개수로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몇 번째 레코드이냐에 따라서 디스크 블록 내에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위치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을 뒤에 보시면 상대 파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relative 파일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대개의 파일들은 죄송합니다. 대개의 파일들은 상대 파일을 이제 주로 사용하는데, 이 상대 파일은 위치 가지고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비순서 파일은 상대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고 상대 파일 아닌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대개의 파일들은, 현대 운영체제들은 상대 파일 형태로 파일을 저장하기 때문에 비순서 파일도 상대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비순서 파일에 저장하는 방식이 비신장 방식이고 고정 길이고 하면 이 순서에 따라서는 바로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설명드릴 해시 파일이든 혹은 순서를 갖는 순차 파일이든 다 상대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위치 가지고 바로 찾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상대 파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비순서 파일, 순서 파일, 해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레코드를 저장한 파일의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비순서 파일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비순서 파일의 구조는 정렬 순서 없이 들어온 순서대로 차례차례 쌓아놓은 파일, 이것을 비순서 파일이라고 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두 번째 동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순서 파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